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폐지를 선언한 경남도에서 학부모들의 마지막 희망은 기초의회에서의 무상급식 의무 조례안 통과였습니다. 경남 산청군의회가 18개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 PD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판사 임용 과정에 개입해서 사상 검증을 했다는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정치, 종교할 것 없이 편향된 인식으로 질타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5월 27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상남도 산청군의회가 오늘 무상급식 의무화를 규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남도 내 18개 기초의회 중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뉴스K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제동을 걸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뉴스K 단독 보도입니다. 취재 PD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 산청군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로 하는 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먼저 그 소식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경남 산청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했는데요. 10명 중 8명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전원 찬성으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는 기초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서 이 국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학생을 직접 만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법을 떠나서 정당성을 좀 더 필요성을 이렇게 좀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선 조례안의 내용이 뭔지 짚어봐야죠. 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나오면. 종전에 산청 군수가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 조항이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이 조항이 지원 방법이라는 조항으로 바뀌었고요. 내용은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만 남겨두고 다 삭제됐습니다. 조례가 무사히 공표되면 산청군 초등학생 1,152명, 중학생 704명, 고등학생 967명이 급식비 총 14억 4,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이 조례안이 무사히 공표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례안이 공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조례안이 말씀하신 대로 공표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청군수가 공표해야 이 조례안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산청군 쪽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오늘 개정 조례안은 산청군청으로 이송되는데요. 산청군은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 군의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군청으로 이송되기도 전에 군청이 제의 요구를 할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데 따라서 제의 요구를 할 겁니다. 아, 제의 요구를 하시기로 결정된 건가요? 네. 혹시 일정은요? 일정은 지금 나온 건 없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이송 안 되어 왔거든요. 네네. 이송이 이송되면 이송한 날부터 20일 이내니까 네네. 20일 이내에 우리가 제의 요구를 할 겁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조례안이 공표될 경우 무상급식이 가능해지기에 조례안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조례안 공표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산청군수는 새누리당 소속 허기도 군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송되기도 전에 어차피 군청에서는 제의 요구를 할 것이다. 사실상 입장이 정해졌다, 이 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경남도청의 입장과도 똑같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경남도청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산청군이 제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했는데요. 경남도청이 말한 이 위반됐다는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분리돼 있고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장의 권한인데 의회가 월권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청은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제3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꾼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경상남도청은 산청군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15년 5월 1일 날 질의한 해신 내용이 그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도청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있더라도 법령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군청도 입장을 또 같이 한 거고요. 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의원들은 자신들이 의결시킨 이후 일은 사실상 산청 군수에 맡긴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군청 쪽에서는 제의 요구를 할 거라고 확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이 의원들은 그때 가서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8명이 무상급식 관련 개정 조례안을 흔쾌히 통과시켰던 게 사실상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또 인정하는 지평부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죠? 국민께서 바로 공표하실지 돌려보낼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물론 가장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의결을 하고 지금 이제 또 다른 현장 민원이 있어서 나왔는데 아주 그까지는 일단은 그 제의 요구 들어가야만이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겁니다. 예, 이미 제의 요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요구가 돌아오면 그에 따라 판단할 거다. 좀 무책임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재 경남도 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산, 김해, 통영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조례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안이 시군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군의회에서 통과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니까 제의 요구 등을 받아서 공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도 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쉽게 무상급식이 재개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용 때부터 불거져왔던 공안철권 통치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종교 편향, 재산 신고 누락 의혹, 특정 지역 여성 폄하 발언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진애 기자가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에 발간한 저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이같이 서술했습니다. 이처럼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 후보자의 과거 종교 편향 행적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 후보자는 교회 가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과 배치됩니다. 또 기독교 주일인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은 문제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1983년 수도 침례신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도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자들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정식 직업으로 황 후보자가 장관과 전도사,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 후보자는 이러한 종교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자 국민들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재산 내역에서도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증여세 눈치 납부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황 후보자의 큰딸이 아버지인 황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납부 시점은 3일 전이 맞지만 신고 시점은 지난 1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뒤늦게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의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원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 재산 신고 누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 원 이상의 돈을 불렸다니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에 황 후보자가 특정 지역 여성을 폄하하는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4년 황 후보자는 부산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산 지역 기독교 신문인 한국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정폭력 원인에 대해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식지 않고 있지만 정작 황 후보자 본인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경이라면서 패권과 개파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김상곤 호 혁신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지기도 전에 일각에서는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현장 다녀오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다소 강경한 어조로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섰다면서 자신의 절박감을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혁신위원회 활동 기간 중 패권과 개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합니다. 혁신위원회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김상곤 위원장은 이어서 새정치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과 중진들을 향해서 백의종군을 요청한 것과 연계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개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길 바란다.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이 설립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6월 초순까지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위는 일단 외부 인사와 국회의원을 합해서 10명 내외의 혁신위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권 위임을 약속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김상곤 위원장을 따르겠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 골단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육참 골단을 언급했는데요. 육참 골단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내렸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최근에 문재인 대표에게 권한 사자성어로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양승조 사무총장과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영록 수석대변인 등 당직자 9명이 오늘 오전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예고한 겁니다. 예, 하지만 김 위원장의 혁신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비노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부산 출신 삼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친노 패권 세력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혁신엔 한계가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문재인 대표와 그 패권 세력의 이 근제하다면은 그 세력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혁신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모 교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혁신위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원래 혁신은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혁신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추측성 보도도 나왔어요. 조선일보의 경우에서 이미 내부 갈등이 일어날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상곤, 호남 다선, 486 물갈이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25일 오찬회동을 갖고 호남 다선과 486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혁신위가 계파 등록제를 도입해서 일방 독식과 담합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추측 기사라면서 조선일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에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언론사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이제 추측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인적 쇄신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물갈이라는 표현으로 혁신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조선일보가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보도를 또 했죠. 그 사명과 관련된 내용이던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선일보 오늘자 조간 1면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표와 전해철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재직 때 과거 자신들이 변론을 맡았던 40여 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특별 사면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혜 사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 중엔 통합진보당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경순 씨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단 기사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종북 사건에 연루된 박경순 씨 사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야당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문영표 장관에 대한 사임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허위사실,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신뢰,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 보장의 최종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깨어질 수 없다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 믿음을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시행령이란 이름으로 국회가 결정한 특별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반 사항이 너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부에 의한 국회 무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복원돼야 합니다.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또 최근에 노동계 구조조정 모두 다 입법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바이패스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자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중심을 잡고 정부나 청와대에 밀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곰곰이 짚어보면 여야 협상 결과에 공공연하게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과 압박이 수차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경력직 판사 면접에 참여한다. 심지어 사상 검증을 한다.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 유도 등 정치적 편향성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정원인데요. 늘 말뿐이었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경력직 판사 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간 경력직 판사에 지원한 법조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단순 신원조회 등 간접 조사가 아닌 사상 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이라는 점에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국정원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기간으로 국정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고 대법원 측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면접 여부는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원조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가 뭐 면담을 해달라 이런 사실은 전혀 없고 저희 측에서는 그게 있었는지조차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알았거든요.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를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사상 검증 면접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인권 침해이며 삼권 분립 훼손입니다. 국정원이 정당한 활동이라며 근거로 든 대통령령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임용 예정자만 신원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최종 임용이 결정되지 않은 일반 지원자까지 면접을 했고 이는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만약 보안업무 규정을 근거로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 규정과 활동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곧바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법원의 인사, 특히 법관에 대한 인사는 독립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법원에서 법관 임용 공고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임용 절차에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법관 임용의 절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관 임용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국정원장과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서 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면접을 거친 판사들은 무언의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에 관한 신원조사라는 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설령 당신이 임용이 되더라도 국정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테니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관으로 임용된 분들이 은근한 압력을 느낄 수 있겠죠. 한편 한겨레는 오늘 전교조 불법화와 민주노총 탈퇴 유도를 지시한 국정원 내부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2011년 2월 18일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해서 민노총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더 강하게 하고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판사 면접에
노동조합 불법화 및 탈퇴 유도 내부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이후 제자리 걸음인 국정원 개혁 요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원의 불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 개조를 하겠다면 바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얼마 전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축제를 예쁘게 치르고 싶다는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의 대자보를 철거했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일을 계기로 학내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백지 학보도 발행됐다고 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축제 기간 교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는 비슷한 시기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주점을 개최한 타 대학과 비교되며 더욱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여대를 졸업한 143명의 졸업생들도 총학생회가 무심하고 안일했다며 총학생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에 연대의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학생사회에서도 일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여대 본관 앞에서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과 서울여대 학생, 장그래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고 저도 역시 그랬는데 사건 이후에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노동자 어머님들과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자는 게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이제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어제부터 그 회의를 하고 오늘 그 1인 시위를 했어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서울여대 학보사의 백지 발행도 서울여대 학생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여대 학보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 졸업생들의 성명서를 일면에 실으려다 주건 교수에게 불어대자 오늘 학보 일면을 백지로 발행했습니다. 서울여대 학보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 학교는 사퇴를 방관했고 총학생회 또한 마찬가지였다면서 중립을 떠난 언론기관으로서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그거를 나서서 해야 할 기관이 언론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보도도 통해서 얘기도 하고 사설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성명서가 저희가 또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성명서를 통해서 좀 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오늘로 파업 3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삼옥 분회장은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농성을 해제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농성 해제 후 이뤄진 대화에서도 학교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뿐 아니라 학생들과 시민사회 모두가 진짜 사장인 학교 측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투쟁하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어느 누구 한번 대화하자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실 비워달라고 조석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비워줬습니다. 결과 오늘 진짜 너무 아니한 답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시급 6,200원을 받았지만 올해 학교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에선 임금이 시급 6,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임금은 오히려 인상됐다며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임금 6,200원 중 일부는 지난번 용역업체가 자체 지급한 것으로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삭감됐고 같은 서경지부 소속 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도 임금을 인상해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임금 인상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제주 우도 땅콩을 무태 심어도 작고 고소한 그 맛이 유지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해서 우도 땅콩을 얻어다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땅콩도 덜 익은 놈은 줄기를 놓지 못하고 연연해 할 테지요. 기득권, 정치개혁, 공천. 요즘 한참 이야기 분분한 정치 이야기 듣다 보면 덜 떨어진 놈이 떠오르곤 합니다. 시원찮은 인간들 어디나 있긴 하지만 (5월 27일)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